안녕하세요. 바이게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가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왔나,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 항상 한국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위에 있다 그랬죠. 하지만 일부 미국이 먼저 치고 올라간 조정기간이 있는데 그때에는 한국은 즉시 따라 올라가지도 않고 한국의 그 내부의 이제 어떠한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데 그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환율 1150원이 넘고 그리고 외평채 등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있게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도 올라가는 날이 임박해 있다 하는 징후다 이렇게 봤었죠. 자,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기에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즉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대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세계의 편제, 중국의 내수, 선진국. 세계 편제는 국제 공조의 시대가 됐다. 중국 내수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서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FRB, 미국 중앙은행, ECB,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BOJ, 일본은행. 이 선진국 중앙은행이 무슨 조치들을 했다. 이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초기 대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제공조는 G7 체계가 G20 체계로 이제 선진국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책은 중국이 4조 위안 정도의 천문학적 규모를 시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뭐 수출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뭘 했죠? 제로금리와 QE, 퀀터터티브 이징, 퀀터터티브 이징이요. 그 양적 완화를 해서 시장에 돈을 뿌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결론이 중국이 수혜를 받고 G2,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계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왔나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G20 체계는 올해 깨졌죠? 합의가. 미국도 뭐 지네도 빠져나가고요. 예. 그리고 지금 G2 체계가 지금 쉽지 않죠. 미국이 중국을 안보 이슈로 걸어갖고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그건 우리가 관전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3개월 위에는 받았지만 내년에 이거를 쭉 좀 중국 문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부터 출구 전략이 시작이 됐어요. 미 연준이요. 좀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은요. 금리 인하를 제일 처음 했다 그랬죠. 제로금리 해갖고. 그리고 자산 매입 QE 양적 완화죠. 이건 뭐예요? 자, 금리 인하는 은행의 은행인 중앙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중인에 따라 금리가 인하가 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지난번에 배웠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도 따라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여기는 은행을 통해서 돈이 시장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직접 미국 중앙은행 ERB가 시장으로 가서 채권을 막 사재끼는 겁니다. 채권 100원짜리 뭐 150원에 막 사재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던 것이 금리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자산 매입이 된 게 매각이 됐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2017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흔히 우리가 요 자산 매각 있는 거 지금 출구 전략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출구 전략의 이미지를 잠깐 볼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뭘 했고, 그리고 2017년 이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로금리, 기준금리 인하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죠. 좀 전에 봤었죠?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 인상을 해왔죠.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금리가 인상이 되죠. 여기서 단기금리라는 건 뭡니까? 단기금리라는 건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수신금리나 여신금리 이런 것들이요. 중에 기간이 짧은 것들. 채권금리 중에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이렇게 짧은 거에 대한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자산 매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원짜리를 150원 주고 사면은 어떻게 돼요?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주로 10년짜리 이런 걸 샀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인하가 됐다. 그 다음 자산 매각 했죠. 2017년부터. 그래서 장기 금리가 인상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2017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킨 거죠. 자, 근데 이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면 현실적으로 어느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지요? 자산시장이죠. 자산시장. 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거품이 있다 그러지요. 미국의 주식시장에는 거품이 있다. 파월 의장이 2017년가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쪽이 유동성이 감소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은 하향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우리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유럽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금리 인하와 양적 매입을 일본은 옛날 10년 전에 했었고 이거를요. 그리고 유럽도 2014년인가부터 자산 이거 양적과 금리 인하는 그 전부터 했고요. 이거 뭐 전통적 정책이 아니라도 안 하다가 이제 유럽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유럽은 2019년부터 이거 다 종료해 갖고 금리도 인상하고 미국의 길을 가겠다 그러고요. 일본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 지금은 누워있는 30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일본의 문제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시장은 어떠한 움직임이었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을 기준으로요. 미국 FRB가 출구 전략을 했고요. 트럼프가 감세와 재정 정책으로 했죠. 그래서 출구 전략을 고민을 하게 되고 각국이 금리 인상의 움직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신흥국이 부도가 되는데 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 국가가 외채 상환 부담이 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자산시장의 거품, 특히 주식시장의 거품이 계속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살살 달래면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자, 키메시지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복원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죠. 뭘로요? 제로금리와 두 번째가 그 양적 완화로요. 그러던 것이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 해오던 것 2017년부터 미국이 선도적으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흥국의 부도의 징조, 각국의 금리 인상의 러시,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는 이런 현상이 현재 이루어질 것이며, 내년에도 이 금리가 어떻게 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할지, 또 이 양적 긴축도 계속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전반적으로 좀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게 경제 이야기였습니다.